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새봄 새희망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미국이 본격적인 백신 외교를 시작합니다. 국내에서는 독립기념일 전에 집단 면역을 이루겠다는 게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입니다. 페이스북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페이스북 사용 중지를 연장한 게 빅뉴스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치 활동에 큰 한계를 주는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이 결정이 나오기 하루 전에 그는 블로그를 개설했습니다. 공화당 지도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한 중진 의원을 지도부에서 내리고 탄핵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보호했던 젊은 의원을 그 자리에 올리기로 거의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미국인의 출산율이 예상과는 반대로 42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내려갔습니다. 모든 연령대에서 출산율이 동시에 내려갔다는 것은 전에 없던 일입니다.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서부 주민 모두는 어제부터 휴대폰으로 지진 경고를 모두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웃돈을 주고 집을 사려고 해도 집을 못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부에서는 주택시장 버블이라고 말하고 일부에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봅니다. 바이든 시대에는 신문 구독에도 큰 변화가 있습니다. 흑인 플로이드를 목 졸라 살해해 유죄 판결을 받은 전 백인 경관이 새로운 재판을 원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오늘의 미국에서도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오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기를 끝내고 나가면서 뉴스가 조금 달라졌어요. 어떤 분들은 이제 뉴스가 슬로우해졌다고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저는 그보다는 이제는 그 정치 중심에서 정치가 물론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많은 그 라이프 스타일 뉴스까지도 조금 시선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그 분위기 바뀐 거죠. 굉장히 공기가 뉴스 분야의 공기가 바뀐 것으로 봅니다. 그에 관련해서는 9시 35분경에 전해드리겠고 우선 백신 부분만 하더라도 이제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도에서의 변이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큰 변수이기는 합니다만은 미국에서는 이제 기획대로 계획대로 뭔가를 잡아갈 수 있는 상당히 그 안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이 백신을 가지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난 4년 동안 세계에서 굉장히 그 위축되고 스스로 그렇게 되기를 원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른 나라를 배척하고 다른 나라로부터 외면당해 왔던 것을 백신을 통해서 다시 자리를 잡아보려고 하는 것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와 관련된 세계에서의 미국의 위치 바로 잡기부터 전해드리고 국내 이슈로 돌아오겠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굉장히 미국이 먼저 이런 것을 시작하기 전에 백신 외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몇 개월이나 더 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하긴 하겠다 했지만 아직까지도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얼만큼을 많이 어느 나라에 수출하겠다는 것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는 5월 21일이니까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때 한국에 대한 대대적인 수출 발표 같은 것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짐작을 해봅니다.
아주 시기가 잘 맞은 거죠. 그렇게 되는 경우 한국에서는 백신을 가지고 가서 좋고 중국 백신은 당연히 아니고 러시아 백신은 아무래도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그 정도만 얘기를 했는데 그 사이에 미국에는 정말 좋은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보다 훨씬 먼저 다른 나라에 무료로 지원을 하기도 하고 돈 주고 팔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조금 뒤처졌다 했더니 그들 나라의 백신 공급에 있어서 차질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장애가 생긴 것인데요. 이게 이제 미국에는 기회가 되는 건데 중국은요. 세계 90개국에 지금까지 지난 몇 개월 동안 백신을 무료로 기부죠 하거나 아니면 돈 주고 팔아왔습니다. 러시아도 역시 그 러시아가 개발한 백신을 70개국 중국보다는 20개국이 작지만 그런 나라에 거의 모든 라틴 아메리카를 포함해서입니다. 이제 팔거나 약간의 기부를 하거나 했죠.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표현을 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백신을 통해서 어떤 그 세계적인 영향력을 확장하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미국이 얘기하는 건 그런 거죠. 중국하고 러시아는 국가 돈으로 개발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 국가 돈으로 개발을 하고는 그것을 이윤 추구에 쓰는 게 좀 뭔가 맞지 않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미국은 물론 정부에서 빨리 백신을 개발해 주기를 원했고 트럼프 전 행정부부터 그런 것을 했지만 파이저 바이오엔텍은 정부 돈이 단 원 페니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부가 그런 백신 개발이 완성이 되고 식품의약국에서 그것이 통과가 돼서 승인이 되면은 우리가 얼만큼 돈 주고 사겠다 하는 계약을 먼저 한 것은 있지만 정부 돈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다만 이제 그 모더나 같은 경우는 국가보건위원회와 모더나가 같이 했죠. 그리고 미국은 이 두 가지뿐만이 아니라 또 있잖아요. 존슨앤존슨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곧 나올 제4의 백신도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그 백신을 개발한 제약회사가 자신들의 자비로 했기 때문에 세계에 팔던 기부를 하던 상당히 공정한데 중국과 러시아는 국가에서 돈을 대고 개발해놓고 이걸 상업용으로 팔아 미국이 이제 말하자면 그렇게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그래 왔습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가 큰 장애라고 생긴 게 딜리버리 약속을 지금 못 지키고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예약금도 받고 한 약속을 못 지켜요. 중국에 이어서 지금 그 미국 내에서 국내에서 생산하는 백신이 가장 많은 나라가 미국이거든요. 그리고 미국은 맞으라 해도 안 맞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충분히 여유분이 생긴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과 러시아보다 먼저 다른 나라에 하겠습니다라는 말을 못했던 것이 트럼프가 아닌 다른 대통령에 이어서 대통령 자리가 됐다면 아마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워낙에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쳤던 그것이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그랬던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이 많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에게 먼저 백신을 맞히기 전에 다른 나라에게 팔고 지원한다는 말부터 하기가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거의 불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던 차에 중국과 러시아가 저렇게 해서 어떡하나 미국이 자리 다 뺏겨 했는데 이게 이제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미국이 기회를 갖게 됐는데 미국에서 만든 파이자도 수출하는 것을 지지한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분명히 그런 뜻을 발표를 했어요. 7월 4일경에는 이제 수출을 할 수 있다. 적어도 이제 파이저에서 생산한 것의 10% 정도는 7월 4일경에 수출하는 것을 지지한다. 그러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5월 21일에 오니까 대강 이제 맞는 거잖아요. 기간 같은 것도 해서 미국은 대량 생산을 할 능력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한국 같은 데도 모더나 대표들이 각오하는 것이 maybe 모더나 백신을 한국에서 공장을 만들어서 팔고 사람들도 거기에 이제 사람들도 하이어한다고 하잖아요. 만들어서 팔도록 그만큼 재료 제약회사의 그 재료 같은 것은 원료 같은 의약 원료 같은 것은 다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할 정도로 미국은 이제 미국 국내를 수요하고 순서가 아주 잘 맞으니까 중국과 러시아처럼 약속을 해놓고 딜리버리를 못하는 일은 없다는 거죠. 파이자 그렇죠?
모더나는 나름대로 한국에 같은데 이제 여러 가지를 알아보고 있고, 존슨앤존슨 그리고 곧 그 노바백스도 있잖아요. 미국의 제 네 번째의 백신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네 가지 백신을 다 공급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중국이 다른 나라에 배포한 중국 내가 아니라 그런 백신이 모든 나라에서 다른 나라에 수출하거나 기부했던 백신 양을 다 합친 것보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거기서 끝이 아니라 미국이 이제부터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러시아와 중국에서 개발한 백신은 효력이 그 미국에서 개발한 백신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리고 그 낮은 퍼센티지인데도 그것을 각 나라가 수입을 하기 위해서 점검을 해봤더니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얘기했었던 것보다 그 효력보다 데이터가 훨씬 낮다는 얘기예요. 데이터도 충분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렇게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때에 미국이 백신 외교를 하겠다는 겁니다. 칠레 같은 경우는 뭐 라틴 아메리카 쪽을 러시아가 꽉 잡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도 마찬가지고 해서 칠레는 이제 중국 것을 많이 가기로 했는데, 시노박스 백신이 딱 보니까 원래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한 번 맞아가지고는 효력이 너무 낮고 두 번을 다 맞아야 67%가 된다. 그러면 미국에서 한 번 맞으면 된다는 뭐 이런 존슨앤존슨이나 이런 것보다도 효력이 별로 좋지 않고 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하고 이제 뒤로 돌아가 버렸어요. 브라질도 마찬가지로 중국 백신은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봤더니 한 효력이 50%밖에 안 돼. 그럼 미국의 뭐 파이저 앤 바이오엔텍이라든가 모더나가 94%, 95% 이 정도 되는 거하고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거의 반 정도밖에 안 되니까 브라질과 헝가리는 그런저런 이유로 아예 중국 백신을 우리는 안 받겠다 하고 거부를 했습니다. 중국의 질병통제국장도 지난달에 인정을 했습니다. 중국에서 만든 백신이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개발한 그런 백신보다 효력이 높지 않다 하는 것을. 러시아도 마찬가지죠. 러시아는 중국보다는 효력이 조금 높기는 해요. 러시아 백신은. 그렇지만 역시 문제가 있어서 브라질 규제 당국도 이제 그 퀄리티 컨트롤 이슈, 이 효력 자체가 미국 것보다 몇십 % 떨어진다, 이런 것도 있는데 퀄리티가 일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러시아산 백신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서도 러시아산 백신을 검토를 하고 있잖아요. 국가에서 개발하는 것들이 그럴 가능성이 있죠. 해라. 목표 완성에 포커스를 두다 보면은 컨트롤 같은 것이 덜 되고, 대개 국가에서 개발하는 것이니까 또 규제 당국에서도 국가 자체가 개발해 놓고 나쁘다고 할 수는 없고, 그런 모순점 같은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브라질이 우리는 러시아 거 안 받겠다 했고, 러시아의 경우는 생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미국은 생산도 많이 하면서도 모더나 같은 회사는 회사 나름대로 다른 나라에서 여러 가지를 알아보고 있는데, 러시아는 생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출을 한다 하더라도 그 나라에서 생산해서 러시아에 그 백신을 쏘도록 하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멕시코와 계약은 했어요, 지난주에. 프랑스와 독일은 러시아 것을 살 의도가 있기는 합니다. 그렇긴 한데 유럽연합에 속해 있잖아요. 영국과는 달리. 그리고 이제 유럽연합에서 나온 그 브렉시트를 통해서 나온 영국의 경우는 영국 자체에 그 백신이 따로 있고 해서 프랑스와 독일이 러시아에서 좀 사고 싶은데라고 저울질을 하는데, 유럽연합 정책에 따라야지 되잖아요. 유럽연합 외교 정책이 러시아가 백신 정보에 대해서 데이터를 충분히 정확하게 주지 않는다, 사실과 다른 데이터도 있다 하고 유럽연합 외무장관협회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프랑스나 독일이 러시아산을 구입하기는 또 애매해진 겁니다. 슬로바키아 외무장관은 지난달 사임했거든요. 왜 사임했냐면 러시아산 그 백신을 사려고 본인은 결정을 하는데, 이게
식품의약국이요. 미국으로 치자면 그런 슬로바키아의 식품의약국은 러시아 것 안전하지 않아. 우리가 그 사기에 적절하지 않아. 하는데 외무장관이 자꾸만 그것을 사려고 하니까 결국은 그 스캔들에 몰려서 사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미국이 다른 나라에 수출도 하고 또 기부도 한다 하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바이든 그 행정부가 앞으로 백신 외교에서 미국 내부에 일단 거부감은 없잖아요. 미국에서는 백신 접종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뭐 예약을 하지 않고 가도 저희 회사도 내일입니다. 목요일 이제 가서 백신을 맞을 수 있는 상태에서 다른 나라에 팔고 기부하겠다고 하니까 내부의 불만도 없고 외부에서는 다른 나라에서 이미 저런 장애를 맡고 있는데 차고 들어가니까 아마 파리 기후 조약에 다시 들어가고 얼마 전에 기후 정상 회의를 한 것에 이어서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미국이 그 세계적인 그 위치에서 영향력을 잃어버렸던 지난 4년의 그것을 백신 외교로 인해서 많이 찾아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전문가들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적으로는 7월 4일까지 미국 사람들을 그 백신을 적어도 70%가 1억 6천만 명이 적어도 한 번이 아니라 완전히 이제 백신 접종 가능한 나이에 70%인 거예요. 그 정도는 7월 4일 독립기념일까지 다 맞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면 추가로 1억 명을 60일 안에 하겠다는 건데 지금 56%가 적어도 한 번은 백신 접종을 받았고 2번 다 받은 사람은 1억 500만 명 정도는 되거든요. 물론 미국에도 국내에서 백신 접종을 받는데 새로운 장애가 있기는 해요. 지금 하루에 100만 명이 조금 안 됩니다. 965만 도스 정도가 접종을 받고 있는데 뭐 이 가운데는 2번째 받는 사람도 있고 첫 번째 받는 사람도 있고 또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 처음 한 번에 끝내는 그런 사람도 있을 텐데 3주일 전에 비해서 이게 반밖에 안 돼요. 3주일 전에 거의 200만 명씩 하루에 200만 명이 아니라 뭐 200만 명이죠. 한 번에 한 번밖에 못 맞으니까 그랬는데 3주일 전보다 반밖에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7월 4일에 전 국민의 70% 정도를 완전히 접종을 하겠다는 그 목표를 채울 수는 있습니다. 하루에 지금 96만 5천 명씩 그 96만 5천 도스를 접종을 시킨다면은 그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부 주는 원래 이제 딱 연방정부에서 계산을 해보면 2주는 이 정도는 있어야지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 정도만 주문을 한답니다. 그게 이제 거의 레드 스테이트 같은 경우죠. 공화당색이 강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서 집단으로 접종을 시킨다던가 직장, 뭐 학교 이런 그 집단으로 접종을 하는 이런 것들을 홍보를 많이 하고요. 제가 요즘에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은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자동차를 타고 그 버스 정류장이 있죠. 적어도 로스앤젤레스 지역은 그렇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가장 많은 광고가 팬데믹 이전에는 영화 광고였어요. 그리고는 뭐 때로는 뭐 LA 필하모닉이라든가 큰 뭐 콘서트 뭐 이런 광고였는데 요즘에는 거의 모든 버스 정류장의 광고가 백신 접종 맞는 거예요. 그것도 백신이 얼마나 안전한가 이런 것을 아주 뭐 서너 줄로 짧게 단어를 강조를 하면서 이것을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연방정부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다른 정부에서 뭘 안 가져가는 이런 것을 어디다가 어떻게 하면 많이 맞출 수 있는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국내적으로 해외적으로 미국은 이 백신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행정부는 안정감 같은 것을 정치에서도 세계의 파워 경쟁에서도 가져오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 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한국 쌍방울이 만든 최고의 KF94 방역 마스크 트라이를 미주 최초로 출시한 한국 홈쇼핑 공동펀입니다. 잠시 뒤에 아주 의미 있는 두 가지 생활 뉴스가 있는데 합쳐서 중요한 또 페이스북의 발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층의 반응까지 묶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저도 여러분들께 팬데믹 기간 중에 많이 말씀드렸는데 왜 사람들이 일하러 가고 싶어도 못 갔고 밖에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갔고 해서 베이비붐이 일어날 것이다. 출생하는 베이비가 많아질 것이다 하는 보도가 많이 나왔었어요. 그런데요. 실제로 보니까 정부 자료 발표된 것을 보니까 반대예요. 2020년도에 출생한 아이 숫자, 출생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물론 2020년대는 2019년을 더 많이 반영한다고 볼 수는 있죠. 왜냐하면 임신과 출산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예상했었던 것보다는 초반에 문 닫기 시작하고 할 때 사람들이 집에서 사랑을 나누고 아이가 생겼고 그 아이를 낳았으면 지난해에 낳은 아이에 충분히 포함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은 겁니다. 2020년에 출생률은 4%가 줄어들었는데 이 4%라는 것이 42년 만에 최고랍니다. 질병통제국이 발표를 했거든요. 100년도 더 이런 조사를 한 기간이 됩니다. 해서 전체적으로 출생률의 99%를 커버한 것이니까 자료는 정확하겠죠. 1000만, 10만, 100만. 굉장히 많이 출생을 했네요. 360만 5,200명이 출생을 했는데 2019년도에는 뭐 374만 7천 몇백 명 뭐 이렇게 됐거든요. 물론 6년째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지난해 초반기에 아이 임신하고 낳고 좀 되지 않을까 했는데 그런 것은 별로 없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 아주 그 특이한 현상이 모든 나이대에서 다 그 출산율이 줄어든 거예요. 최근에 출산율이 미국에서 줄어들기는 했어도 30대 말과 40대의 출산율은 조금 늘어났거든요. 그 나이대에 많이 아이를 낳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여성들이 전에는 분업이 돼서 집에서 일을 하고 남성들이 직장에 나가다가 그것이 이제 수십 년 사이에 바뀌어서 여성의 직장 어떻게 해서든지 직장에서 일하려고 하는 의지가 높아지고 물론 교육도 많이 받으니까 그만큼 나이가 들게 되고 해서 교육을 받고 직장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은 다음에 아이를 낳는 여성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모든 연령대에서 전부 아이들을 안 낳는 겁니다. 15살에서 19살 사이가 가장 그 마이너스 폭이 넓어요. 출산율이 8.4% 줄어들었고 그리고 20대에서 24세까지가 20대죠. 마이너스 5.7.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여성 인구요. 말하자면 출산율 여성당 1.6명 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구의 같은 숫자를 유지하려면 미국 사람들도 2.1명은 낳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2.1명 안 되고 1.6명이면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제 지금 연령층이 나이가 들고 했었을 때 뭐 헬스워커라든가 어쨌든 인간의 수명은 길어져서 뭐 30년 이상을 더 건강하게 살게 됐으니까 그런 때 젊은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국이 세계에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인구가 있어야지 되는데 중국, 인도 이렇게 비교해 볼 때 그게 안 되면은 굉장히 미국에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어쨌든 코로나 바이러스로 베이비 붐이 올 것이다 했는데 노한 것이 여러 가지가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임신을 연기를 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성생활도 줄어들었답니다. 오히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심정적으로 안정되지가 않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요즘은 로봇가 너무 많잖아요. 로봇가 점점
부분적으로 아주 작은 퍼센테이지지만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게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여성들이 자유를 누리는 것을 원하는 것은 계속되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고요. 그리고 이제 피임이 조금 더 쉬워지고 더 효율적이 되고 하는 그런 것도 역시 출산율이 줄어드는 큰 원인인데, 그래도 아주 전문가들은 사회적인 전문가들은 이건 늘어날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다면, 이 임신과 출산에 관한 것을 더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은 지금 줄어든 것보다도 더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정확하지가 않아요, 분석이. 왜냐하면 뉴욕 같은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가장 심각했었던 곳에 속하잖아요. 캘리포니아주와 함께. 그런데 뉴욕의 여성은 다른 지역 여성에 비할 때 아이들을 더 낳았다고 하거든요. 그럼 이게 또 뭐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경제적인 것들이 불안해지고 하니까 나중에 낳자 하고 미룬 것이 또 뉴욕의 여성들에게는 해당되지 않고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자료가 조금 더 나와야지 알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인종별로 보면은 에이시안 아메리칸 출산율이 가장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건 어찌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이 조금 있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8%가 줄어들었거든요. 전체적으로 평균 4.2%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에이시안 아메리칸 여성들의 출산율은 지난해 한 해 전에 비교해서 8% 줄어들었고, 히스패닉 3%, 블랙과 백인이 오랜만에 일치하네요. 4% 똑같이. 아메리칸 인디안과 알래스카 원주민도 6%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요,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전부터 이런 경고 시스템이 있었잖아요. 지진 경고 시스템이. 그런데 이제 서부 지역, 캘리포니아 전체, 오레곤, 또 워싱턴까지 지진이 일어날 때 보면은 일어나기 몇 초 전이라도 경고음이 휴대폰을 통해서 울리니까 몇 초 사이에 우리 캘리포니아주에, 오레곤주에, 또 워싱턴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휴대폰에서 알람이 울리면 어린이가 납치됐다 이런 것도 있지만 지진이 곧 올 수도 있다 하는 것 때문에 주무시고 계시더라도 곧 내가 어디로 피해야지 되지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계셔야지 돼요. 어디? 저 식탁 아래, 책상 아래 하는 것. 그런데 그게 이제 점점 더 기술이 좋아져서 1초가 2초로 늘고 3초로 늘고 아직 계속 이게 개발 중이에요. 그리고 정확하다는 것.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성공도가 굉장히 정확하다는 그런 것. 전체적으로 미국 전국적인 지진 센서 시스템이 100% 기준으로 70%는 완성이 됐답니다. 70% 완성됐다는 것은 나머지는 앞서 말씀드린 시간이라든가 시간을 더 빨리 하고 정확도 이런 것도 있지만 시골 지역까지 다 커버할 수 있다는 것이고, 앞으로는 휴대폰뿐만이 아니라 컴퓨터 시스템에도 적용을 해서 빠르고 정확한 경고를 한다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주 중요한 것이 정치적으로 공화당에서 리즈 체니의 컨퍼런스 체어 자리를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하원 서열 3위에서 탄핵 재판에서 찬성의 표를 던졌다 해서 그 자리를 떼내야지 된다 해서 그 자리에 지금 공화당 지도부가 세우고 있는 사람이 2015년부터 하원 의원을 했고 그전에는 이름이 거의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 1월 6일 의사당 사건 이후에 탄핵 투표 있었을 때 그때에 이거 탄핵해서는 안 된다 하고 앞장서서 길을 흔들었었던 앨리스 스테파닉이라는 뉴욕이 지역구, 뉴욕 북부예요. 지역구인 공화당 연방 하원 의원을 38살밖에 84년생이고 생일 따져보니까 38살이던데요. 이 젊은 여성을 그 자리에 둔다는 겁니다. 공화당은 지금 상원이 됐건 하원이 됐건 특히 지도부는 백인 남자예요. 거의 100%. 그 자리를 리즈 체니가 들어간 것은 아버지 시대 때부터 정치를 했었던 그런 공화당 정치 가문인 것도 있고 하겠지만, 그래서 그 자리에 남자를 넣나 남성들도 내가 나가보겠다고 선거를 치르러 나가보겠다고 하다가 명함을 집어넣었죠. 유일한 여자 지도부인데 공화당이 민주당과 달리 그 자리를 남성이 하면은 이게 또 이제 유권자들이 생각하는 것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뉴욕이 지역구인 앨리스 스테파닉이라는 의원을 넣는다는 건데, 그런데 실제로는요 이게 참 묘한 거예요. 사람들이 유권자들이 이런 걸 다 알아야 되는데, 리즈 체니가 공화당 이슈, 트럼프 이슈에 92.9%가 트럼프와 같이 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캐릭터라든가 말하는 거라든가 이런 건 그렇지만 세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화당과 통하는 점이 있잖아요. 해서 투표를 하면은 지금 이제 내려가게 생긴 리즈 체니는 92.29%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같이 갔는데, 지금 새로 들어가려고 하는 앨리스 스테파닉 젊은 의원은 77.7%만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같은 길을 간 거예요. 투표로 말해주잖아요, 정치인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헤리티지 액션 그룹이라는가 가장 보수적인 그룹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어메리칸 컨서버티브 유니언 같은 데서도 체니를 지지하는 비율이 78%, 새로운 후보를 지지하는 비율이 44%, 이 헤리티지에서도 80%대 48%로 이렇게 좀 다르지만 보수적인 정치를 잘 아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데 공화당 지도부는 어쨌든 탄핵 재판에서 좀 이름을 날렸거든요.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하면 안 돼. 그 이유만으로 그 의원을 논다는 것이고, 이걸 또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이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경우는 조종하기 쉬운 사람, 리즈 체니처럼 자신의 소신이 있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아직 젊고 뭐 5년밖에 하지 않았고 하는 사람을 두는 거다. 꼭두각시를 하기 위해서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있고, 미 럼니 같은 경우는 상원에서 또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한 가지 이슈에 대해서는 찬성을 탄핵에 한 사람이잖아요. 리즈 체니 연방 하원 의원이 사실을 말했다는 것 때문에 벌을 받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뭐 상원 의원의 말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겠죠. 그런 일들이 있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 3분의 2가 리즈 체니 물러나야지 돼 하면 물러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후보로 나선 사람들 가운데서 투표를 하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페이스북 이슈인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페이스북이 지난번에 이미 모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레가시는 가장 중요한 게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건으로 정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설을 하면서 가라, 의사당으로 가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일이 있은 뒤에 트위터는 영구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용을 할 수 없도록 했고, 페이스북은 일단 말하자면 서스펜드 당한 거죠. 서스펜드 당한 거예요. 정지. 일단 정지하고 우리가 몇 개월 있다가 다시 심의를 하게 하고, 심의를 해서 오늘 아침에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6시경에 발표를 했습니다. 페이스북의 감사위원회예요. 뭐 5명이라고 하는데요. 그 가운데는 뭐 노벨상 받은 사람도 있고 뭐 그런 사람들이에요. 감사를 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다시 페이스북을 사용하게 하느냐 사용하지 않게 하느냐, 서스펜드 연장을 지지했습니다. 일단 이것은 영구히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페이스북과는 달라요, 방식이. 그래서 일단은 아직은 아니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감사위원회가 말하자면 연방 그 대법원과 같은 거예요. 그럼 연방 대법원장이 누구게요? 누굴까요? 마크 저커버그인 거죠. 마크 저커버그의 그 입김, 영향력 같은 것이 있는 겁니다. 영구히 퇴출은 아니지만 아직은 금지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얼마 전에 나 2024년도에 대선에 출마할 거야. 플로리다 주지사를 나의 러닝메이트로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어, 고려하고 있어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페이스북처럼 사람들이 많이 드나다니는 곳에서의 캠페인, 말, 활동이 필요한 겁니다. 그걸 일단은 아직은 못하게 된 거예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 기간 중에요, 돈을 페이스북에 얼만큼을 썼느냐면, 선거 자금 잘 안 쓰는 사람인데 1억 6천만 달러를 썼습니다. 페이스북 최대 고객이에요. 마크 저커버그가 그런 이유로도 트럼프 전 대통령과 친했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서로 만나고, 왜 사람들이 페이스북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저렇게 가짜를 올리는데 왜 그걸 안 내려 하면 우리 표현의 자유 때문에 하고 돈은 다 벌고 1억 6천만 달러 다 받고, 그 뒤에 이 사람 나갈 때쯤 되니까 연방 대법원장 자격 비슷한 것으로 인해서 일단 정지시켰잖아요. 그렇게 된 거예요. 물론 바이든 현 대통령도 페이스북에 돈 썼죠.
선거 기금 많이 썼죠.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4,300만 달러를 덜 썼습니다. less 쓴 거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언제 다시 페이스북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활동을 할 수 있게 할지 없게 할지 그거는 아직 모릅니다. 아직 모릅니다만 지금 이렇게 됐고 공화당이 난리가 났죠. 페이스북을 갖지 않고서는 뭐가 힘든 거예요. 에폭타임스 같은 그 신문이 큰데도 페이스북에 돈을 엄청 광고를 본인들 사실로도 광고하고 에폭타임스 아닌 척 거짓을 하고도 광고를 하고 해서 늘어난 거거든요. 구독자. 보는 사람들, 방문객이. 그래서 지금 이게 좀 공화당에서는 이미 공화당 정치인들이 페이스북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봐라, 빅텍이 이렇게 우리를 그 차별을 해 하면서 뭔가 그 반독점법 같은 것으로 조사 들어갈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페이스북에서 다 탈퇴해야지 돼 하고 얘기한 사람도 있고 실제로 이 같은 발표가 나오기 하루 전에 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블로그를 만들었습니다. 블로그에 지금까지 성명 스타일로 발표를 했는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올리죠. 그런데 여기에는 댓글은 못 달게 합니다. 다만 좋아요는 누를 수 있게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공유 버튼과 좋아요는 있는데 댓글은 달 수 없도록 하고 그리고 어떤 그 정치 전문가가 트윗한 거 보니까 all about the money.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하는 일은 모든 게 다 돈이에요 하면서 여기도 계속 노란 색깔로 기부하세요. 기부해 주세요. 그리고 한번 기부하면은 뭐 정규적으로 돈이 빠져나간다는 뭐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본인이 블로그는 만들었지만 페이스북 같은 커다란 플랫폼 없이 뭐 정치 재개라든가 여러 가지 그 주장을 펼치는데 효력이 있을까 하는 면에서 여기는 지켜봤던 거고요. 그리고 요즘 부동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집을 사시려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한인분들 가운데서 부동산 에이전트가 생업이신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데요. 부동산 시장을 전과는 조금 그 다른 그 마음가짐으로 바라볼 때라는 것이 느껴지거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주택시장부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주택 버블이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있는데, 이건 그, 과거의 버블이라고 보기는 힘들고, 그리고 지금의 이 상태가 한동안은 갈 것이다. 전문가들은 보는데, 지금의 이 상태라는 것이요. 집을 아무리 보고 다녀도, 그리고 이제 어퍼를 쓸 때, 원래 그 리스팅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써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나 이 집 사겠어요 하고 있기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현상이 한동안 가겠다는 얘기예요. 모기지 마켓이 상태 자체는 2008년도에 이제 그런 그 주택 버블 이후에 규제가 조금 그 강해졌어요. 지금 그때보다는 강하고 그리고 지금은 수요와 공급만으로 주택 시장을 말할 때가 아니다. 이게 이제 뭐 여러 회사들 뭐 레드핀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에서 일하고 있는 분석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점인데 뭐 블룸버그라든가 특히 그쪽 분야에서 강한 사람들이요. 2008년도 그때는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주택 그 버블 거품이 터지기 전에 집을 살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도 융자를 전부 해줬었잖아요. 자격이 없는 사람들.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 사람들이 뭐 경제가 힘들어지고 하니까 그냥 펑펑 터져서 돈 못 내고 이런 일이 있었죠. 그 이후에 여러 가지를 조금 규제를 강화시켜 놨기 때문에 한 지난 10년 동안 집을 사신 분들은 그 융자 신청을 하고 융자를 받으실 때 능력이 되시는 분들이 많이 그 샀다는 이런 것들이 다르고 지금 집을 사겠다고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은 정부가 개입을 한 거잖아요. 과거에 있지 않았었던 그런 일입니다. 연준이라든가 연방정부라든가 가능한 한 어떤 형태로든 사회에 지금 돈을 많이 풀고 있어요. 양적 그 뭐 완화라는 것 있잖아요. 해서 뿐만이 아니라 모기지 같은 것도 뭐 예를
들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못 내고 했더라도 많이 참아주고, 그러니까 나오는 집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또 체크도 줘요. 일하면서 실업수당까지 받은 사람들도 많아요. 게다 대고 또 이자율은 계속 이렇게 낮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택 버블 얘기가 나오는 것은 모기지 신청이 2주일 연속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일주일 전에 비해서 0.9%가 줄어들었다는 거거든요. 아주 지금 묘한 상태예요. 그런데도 워낙 많은 사람들이 그 전에 사려고 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대신에 융자 금액은 조금 높아졌어요. 이런 것으로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사람들이 뭐 차라리 이참에 집을 좀 크게 옮겨 뭐 아파트를 생활하는 게 나, 집을 사는 게 나, 뭐 이런저런 상황에서 모기지 융자 금액은 조금 높아졌고 집값은 올라갔어요. 기존 주택의 평균 값이 3월 달에 32만 9,100달러거든요. 뭐 얼마 전에도 제가 뭐 31만 달러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평균 가격이, 그러니까 이건 시골 집 뭐 몇만 달러짜리 집까지 다 포함해서 한 말씀이에요. 하기 때문에 평균 값이 올랐느냐 내려갔느냐 그것만이 의미가 있겠죠. 집값은 1년 전에 비해서 3월 달을 기준으로 할 때 11.3%가 올랐답니다. 1년 전에 비해서 3월 달에 11.3%가 오른 것이 15년 사이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이라고 하거든요. 2월 달보다도 3월 달에는 2%가 올랐어요. 1년 전 대비 11.3%, 한 달 전 대비 2%가 올랐다는 거거든요. 2월 달에는 굉장히 많이 올랐었고요. 해서 이제 2006년 이후에 최고 상승폭이었으니까는요. 또 하물며 아이다호의 이제 보이스 같은 곳, 도시가 아니잖아요. 로스앤젤레스나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가 아닌데 1년 전보다 3월 달에 집값이 27.7%가 올랐다는 겁니다. 사려고는 하는데 집 쫓아나지도 않고, 뭐 예를 들어서 포클로저 같은 것이 많이 나와야지 2008년도 2009년도 그때 집을 사셨던 분들 많잖아요. 아주 싼 가격에, 뭐 더군다나 도시 인근의 팜데일 인근이라든가 그런 데 사셔서 투자용으로 지금 많이 올랐죠. 그런 한인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지금은 사려고 하는데 정부에서 포클로저 같은 거 못하도록 여러 가지를 방어를 해주기 때문에 인벤토리가 없어서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는요, 최근에 새 집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신축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해서 싱글 홈 판매 가운데서 1, 4분기에 팔린 주택을 다 보니까 새 집이 전체 판매의 25.7%였습니다. 1년 전에는 그 전체적으로 그 1, 4분기에 판 집 싱글 그 홈 보면은 20.4%가 새 집이었거든요. 지금 벌써 1, 4분기에 25.7%고 지금 또 짓고 있고 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새 집값은 비싸다는 거예요. 원래 새 집값은 비싸죠. 비싼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더 비싸죠. 왜냐하면 이 원자재가 비싸게 올랐기 때문에 그렇죠. 벌목이라든가 철강, 알루미늄 이런 것들이 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올라버린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 자동차를, 새 차를 못 구한다고 하고 몇 주일 기다렸다 사시는 분들이 계시고, 새 차를 기다렸다가 사야지 되니까 중고차도 팔 수가 없고 중고차 값도 올라가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팬데믹 사태 때 무역 시스템, 물류 시스템 같은 것에 변화가 생겨서 집을 짓는 데 필요한 원료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는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지금 차이가 나고요. 해서 올더 브라더 2008년도의 주택 버블 이런 것은 아니다. 지금 마켓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볼까요? 그런 상태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네, 아무래도 시간상으로 오늘의 미국을 후원해 주시는 분들부터
불러드리고 나머지 시간에 전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한국 쌍방울이 만든 최고의 KF94 방역 마스크 트라이를 미주 최초로 출시한 한국 홈쇼핑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네, 그 얘기는 한마디로 그 데릭 쇼븐 경관 세계 혐의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배심원 가운데서 블랙 라이브스 매터 셔츠를 입고 시위에 나간 사람 등도 있다는 등등 공정한 재판이 아니었다는 것으로 인해서 재판을 다시 해야지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은 헤드라인 정도만 말씀드리고 다음에 시간 있으면 전해드릴게요. 뉴욕타임스 보니까 이 디지털 구독자들이 뉴스보다도 이제는 쿠킹, 게임 앱 이런 것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평화시대로 가고 있다? 강희신이었습니다.